예, 방금 소개받은 그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의 박성준입니다. 좋으시죠? 한글이 나오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블록체인의 전망과 미래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왜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그 대규모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했던 거를 이제 20분 동안 축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블록체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 반 동안 제가 계속 강의나 그 렉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근데 블록체인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드릴 겁니다. 첫째, 이게 이제 외국의 이소무화입니다. 그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예요. 코끼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떤 관점에서 코끼리를 보시든 간에 코끼리는 코끼리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분산원장 개념이 아니고요. 컴퓨터예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랑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죠. 글로벌 신뢰라는. 이제 블록체인의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이게 학술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 글로벌 신뢰 컴퓨터가 대부분의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컴퓨터가 분산 원장이라는 디스트리뷰ted 레저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성향이 있다는 거지 분산 원장이 바로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먼저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이자 또 네트워크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예요, 여러분. 전 세계 PC를 다 모아서 그냥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로직.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모든 PC가 아무런 그 제약 없이 같은 하나의 월드 컴퓨터를 만드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블록체인 컴퓨터를 구성할 때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은 속도하고 시큐리티 문제지만 그거에서 저 블록체인 컴퓨터를 구성하는 PC를 제약하는 경우 그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블록체인을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글로벌 신뢰 컴퓨터고 블록체인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PC나 컴퓨터를 모아서 그냥 같이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하는 그 로직을 만들자.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블록체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암호화폐 얘기하고 또 암호화폐 얘기하면 상당히 비트코인에 매몰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인 거는 맞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나와 있는 전 세계 암호화폐가 아주 이름이 알려진 걸로만 2,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만 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은 하나고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화폐예요. 좋은 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딱 하나입니다. 일을 하는 방식, 비즈니스를 만드는 방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중앙집중 방식인 TTP가 없이도 P2P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예요. 즉 우리에게 P2P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구축을 할 때 TTP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P2P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8년이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왼쪽으로 하던 방식을 오른쪽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오른쪽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2P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P2P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거를 뒤에서 얘기하는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 좋아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고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반한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전화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은 뭐냐? 컴퓨터예요.
컴퓨터에 전화기 기능이 있을 뿐이죠. 즉 스마트폰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언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계속 여러분께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올 수가 있어요. 즉 블록체인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걔도 OS가 있습니다. 걔도 컴퓨터 언어가 있고요. 걔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 타일 중앙화 된 다중 실행 계약 아닙니다. 스마트 계약은 just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왜 타일 중앙하고 자동 실행 기능이 있느냐?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 기능이에요. 특성이고. 이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코끼리로서의 블록체인을 저는 여러분에게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우리에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의 미래가 뭐냐? 아주 밝습니다. 왜?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왔고 검증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세상은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나 인터넷 대신에 뭘 써야 되느냐? 블록체인 컴퓨터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 세상은 뭐겠어요? 블록체인 컴퓨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돌아가는 서비스가 창출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밝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로 이해가 되시는 순간 그럼 그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의 정치 생태계를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바뀔지 이거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새로운 생태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걸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선도해야죠.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그럼 우리가 블록체인 경제를 만든다고 하고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블록체인 컴퓨터에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다오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블록체인 컴퓨터의 기본 기능입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자산,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왜 줬을까요? 암호화폐가 왜 필요할까요? 디지털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할 거야?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 경제의 지불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경제의 모습입니다. 미래 우리가 해야 되는 블록체인 경제의 모습이 뭐냐? 블록체인 컴퓨터나 인프라 위에 블록체인이 주고 있는 스마트 자산 기능, 계속 이제 여러분은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크립토 에셋으로, 스마트 자산으로 블록체인 컴퓨터는 등록을 합니다. 그 블록체인 컴퓨터에 등록된 스마트 자산을 거래하는, 통제하는 그 기능이 스마트 계약이고요. 즉 스마트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스마트 계약으로 스마트 디지털 에셋이나 스마트 자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지불 수단, 그 지불 수단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여기 오다 보니까 후옵이라는 그 업체에서 그 자기 플랫폼에 대한 이름을 멋있게 써놨다고요.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가 원하는 거는 현재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든 데이터조차도 가치를 주는 그 예가 스팀이시고요.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의 가치를 줘서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에셋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표현된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경제고 암호 경제 특징입니다. 이걸 저희는 P2P 경제, 암호 경제, 블록체인 경제라는 얘기 씁니다. 그때 암호화폐가 없으면 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전자산 거래가 활성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자 활성화가 활성화되는 피지가 생기고 인터넷 뱅킹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지불 수단이 생겨서 활성화된 거지. 제가 초기에 전자산 거래할 때 그런 게 없을 때는 전자산 거래 활성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떤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지불 수단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암호화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뛸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어요. 왜?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 크립토커런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는 물리적 세상은 어떤 거냐? 종이 문서하고 사람이 움직이던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전자문서 컴퓨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요새 일하실 때 종이 문서로 하는 경우 없잖아요. 다 전자문서로 해요. 근데 블록체인이 원하는 세상은 저게 아니에요. 블록체인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전자문서, 단순한 전자문서가 아니라 에셋의 기능이 있는 전자문서, 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걸 우리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에셋과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 경제가 나타나는 세상이 미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사람이 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사람 대신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제가 느낌을 딱 받으니까 AI가 들어갈 것 같아. 저는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제가 보는 미래 세상의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블록체인은 인프라고요, 인공지능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공지능은 아는 것 같아. 왜? 서비스를 받으시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인프라입니다.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하시면 전화를 하시죠. 근데 그 전화가 되는 통신망이 3G인지 4G인지 5G인지 와이파이인지 LTE인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고요. 이 인프라, 컴퓨터나 제2의 인터넷의 인프라에 의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대요. 있죠. 당연히 세상에 시큐리티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블록체인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능 외에도 정보보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빠진 이유가, 저는 원래 암호학 박사입니다. 제가 암호학을 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90년대 빅브라더라는 소설 아시죠? 조지 오웰의. 그때 제가 그 빅브라더하고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암호 기술이었습니다.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암호학을 한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학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프라이버시예요.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컴퓨팅이나 네트워크의 개념이 아닌 시큐리티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안전한 인프라예요. 안전한 인프라. 그 안전한 인프라에 우리가 서비스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게 블록체인의 아주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P2P 분산 초연결 신뢰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이외에 관련 법칙의 기반 조성이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 IoT, 빅데이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로 표현될 것 같냐? 제가 볼 땐 인공지능 서비스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산업이 재편되는입니다. 모든 산업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이 재편되는 그런 세상, 그게 미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세상이 오는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 세상이 올 때까지 시간이 20-30년이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걔는 하드웨어예요. 걔는 하드웨어. 근데 블록체인은 기분 좋게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쫙 깔립니다. 제가 볼 때는 2025년이면 결판 납니다. 2025년이면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 상에서 살아남을 국가, 살아남지 않을 국가가 결정이 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기술적인 난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합의 알고리즘, 컨센서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성능, 스케일러티, 퍼포먼스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시큐리티 얘기합니다. 이때 합의 알고리즘은 페어니스란 뭐냐? 비트코인이 말로는 탈중앙화를 원했는데 갑자기 컴퓨팅 파워에서 중앙 집중화 되더라. 문제 아니냐? 맞아요,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첫 번째 화폐라 실수한 게 많다고. 그러면은 모든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가 그 기능을 갖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인간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어니스에 대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페어한, 정말 지속 가능하게 탈중화가 유지하는 그러한 페어니스.
그 블록체인을 저는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 논문을 오픈합니다. 그걸 저는 대부 블록체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페어합니다. 컴퓨팅 파워에 상관없이 지분에 상관없이 기존의 블록체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페어니스 알고리즘은 개선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능, 실시간 서비스 성능, 속도가 과연 늦느냐 또는 확장성, 익스펜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쟁 또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현재 컴퓨터는 그게 없나요? 여러분 현재 PC가 CPU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PC는 CPU가 4개입니다. 초기의 CPU는 싱글 코어잖아요. 그게 듀얼 코어 되고 쿼드 코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에도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대개 흐름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샤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샤딩 기법을 써서 블록체인 컴퓨터의 성능이나 스케일러비티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보호, 안전성 모델, 특히 개인정보보호, 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또 제 전공인 암호학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블록체인 컴퓨터의 미래, 기술로서의 미래는 뭐냐?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신뢰 컴퓨터지만 현재 문제점이 속도를 높일 거죠. 초고속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큐리티까지 들어간 안전한, 그래서 제가 보는 블록체인 컴퓨터 미래는 초고속 안전한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그걸 만들고 있는 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든 속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시큐리티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컴퓨터의 P2P 탈중화가 된 우리들의 신뢰가 확보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1990년대 인터넷 진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이에요. 그거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IT 인프라 강국을 가지고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건가요? 구글이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인터넷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IT 강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인터넷, 그 훌륭한 IT 인프라에 올리는 IT 산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산업을 선도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건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훌륭한 IT 인프라, 그 이후에서 생기는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는, 저는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거랑 실패한 거랑.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금 지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저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 성공했던 정책,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이 되는 IT 인프라 강국,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이 되는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성공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IT 인프라 강국이 되면 뭐 합니까? 관련 산업이 육성이 돼야지. 우리가 실패한 경험을 살려서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 플러스 그런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 산업의 강국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고자 하고 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